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는 이 비즈니스 재개가 이제 전국 50개 주들 모두에서 지금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하나씩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니다.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비즈니스를 재개하면서 이 소송 사태가 이제 몰아칠 것이다라는 네.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소식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지금 한 2달여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고 한 2달여 정도 지났는데요. 이제 2달여 만에 미국이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정상화의 길로 좀 들어서고 있는데 네. 다시 문을 여는 이제 비즈니스들이 소송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이 나왔습니다. 경제 전문 채널 CNBC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오랫동안 영업을 하지 않고 있던 어떤 업체나 업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재개하게 되면 곧바로 법적 문제에 이제 직면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손님들 때문에 또는 뭐 종업원들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CNBC는 뭐 중소기업 오너들이나 뭐 자영업자들이나 노동법 위반, 뭐 특별행정명령 위반 등으로 인해서 각종 소송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법률 전문가들이 그런 예상을 하고 있다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난 2개월 동안 코로나19가 몰아칠 때 그 속에서 이제 잘 버텨서 이제 비즈니스를 리오픈하게 됐으니까 그 자체는 틀림없이 이제 기쁜 상황일 테지만 이 포스트 코로나19,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 시대는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시대가 이제 올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부터 사실상 코로나19 이후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도대체 이제부터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예측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또는 업소가 어떤 법적인 그런 그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그 불명확한데 일단 법률 전문가들이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사들이나 업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뭐 마스크나 손세정제나 소독제나 위생장갑 뭐 이런 뭐 페이스 쉴드 이런 여러 가지 그 각종 개인 보호 장비들을 지금 갖춰놓고 있고, 그러니까 역시 그런 것들과 관련한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갖춰놓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실 어떤 이런 좀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한 불안감이지만 워낙에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두렵고 무섭다 하는 그런 이 공포를 호소하는 비즈니스 오너들이 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재개되는 지금 상황에서 이게 또 비즈니스 오너들에게는 참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업을 못한 것도 스트레스지만 이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워낙 달라졌기 때문에 그 2개월 동안 세상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벌써 뭐 맥도날드에서는 지금 직원들이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그런 소식이 네.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고 있죠. 네. 뭐 보호 장비도 부족했고 네. 또 주방이 너무 혼잡해서 네, 말이죠. 그렇죠. 이게 뭐 네. 거리두기가 안 된다 네. 뭐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벌써 소송을 제기한 모양이에요. 네. 네, 사실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는 어느 누구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을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지는 네,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 시행착오가 사실은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 근데 이 시행착오가 단순히 시행착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그렇죠. 가능성 때문에 걱정이 나오고 있고 또 코로나19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게 시행착오를 나중에 만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이 시행착오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참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손님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응대할 것인지 또 종업원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업주들 입장에서 대단히 지금 골치 아프고 사실 뚜렷한 답이 어떻게 보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문제고요. 특히 법률적 책임이죠. 라이애빌리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지금 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형사상 책임은 어디까지고 민사상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법률 전문가들조차도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코로나19 사태라는 건 우리가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맥도날드 소송 얘기도 앞서 해주셨지만 그런 소송이 끝까지 갈런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가서
그 소송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시금석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많은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같은 경우는 사회 정상화와 관련해서 지금 사회가 급격히 정상화로 가고 있는데 이 스몰 비즈니스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지금 공화당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 의원이죠. 또 공화당 연방 하원 원내대표 이 케빈 메카시 원내대표가 현재 워싱턴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4차 스티뮬러스 패키지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의사들,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에 대한 라이어빌리티 프로텍션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번 그 4차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지금 뭐 또 $1,200를 더 줘야 되느냐, 뭐 또 PPP를 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4차 스티뮬러스 패키지에 의사들과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에 대한 이 라이빌리티 프로텍션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게 안 들어가면 결코 합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화당 쪽이 이 비즈니스 쪽에 이런 어려움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자 단체들도 사실은 걱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오너들은 오너들 입장에서 걱정이 많고 노동자들은 노동자들 입장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단체들의 그 설명을 들어보면 과연 오너들이 코로나19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터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상당히 지금 회의적이다. 근데 이건 뭐 고의적으로 안 만든다기보다도 이 워낙 가보지 않은 길이다 보니까 오너들이 나름대로 노력해도 그게 사실은 이 오너가 바라보는 시각과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또 노동자가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너 입장에서 이 정도 해줬는데 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불안한데 이렇게 일을 하란 말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업소의 안전 기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노동자 단체 쪽에서 생각하는 거는 혹시라도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업소의 안전 기준을 최소한 수준에 맞춰놓고 이 일을 재개할 경우에는 노동자들의 집단 감염 사태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지금 미국에서도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는 비즈니스 재개가 대세가 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도 있는 만큼 우려도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뭐 우리가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만 실제 또 상황을 닥쳐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참 걱정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 한인 사회 이 업주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 비즈니스를 재개하게 됐다고 해서 기쁘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이 새로운 시대, 가보지 못한 시대를 가야 하는 그 불안이 참 큰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우려하는 것도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만일에 오픈을 했다가 어떤 고객이 왔다가 손님이 오셔서 여기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그렇죠. 그러고 소송을 하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참 걱정입니다라는 얘기도 소송도 하더라고요. 소송이지만 뭐 저 이 보건 당국이 다 조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업주들에게 내려간 그 사항은 모든 손님들 고객들의 전화번호 인포메이션을 반드시 받아놓으라는 거죠. 그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밥 먹으러 갈 때 인포메이션 안 적잖아요. 적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만약에 환자가 나고 이러면 감염 경로 추적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감염 경로 추적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인포메이션 왜 줘야 되냐 그러면 서비스를 못 받는 거죠. 가십시오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오너들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 거 저런 거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을 것 쉽지 않을 같고 거예요. 손님들 중에 그걸 싫다고 거부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당연하죠. 그러면 그분들은 나가라고 해야 되는데 서비스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내보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 지금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쉽지 않다. 그러나 당국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식으로 각 업소들이 관리를 해줘야지. 이게 뭐 식당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래야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환자가 나오거나 그랬을 때 여기 왔던 많은 사람들을 다 일일이 감염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아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태원 클럽 같은 데서도 추적이 되는 사람도 있고 클럽 같은 데 가서 가짜 이름 적고 이러니까 추적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추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한국이 굉장히 그 가라앉았다가 다시 조금 불안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참 이 코로나19 이후 시대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말입니다. 이곳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한 TV 스타가 네.
미용실을 가기 위해서 애리조나주까지 가서 화제가 돼 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예능 스타죠. ABC TV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도 배슐러입니다. 배슐러는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정말 잘생기고 예쁜 남녀가 이 만나서 그 사귀는지 뭐 이런 걸 이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더 배슐러의 스타가 미용실을 가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에서 애리조나까지 운전해서 화제입니다. 팍스뉴스는 오늘 그 더 배슐러 스타 어맨다 스탠튼이죠. 어맨다 스탠튼이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애리조나까지 차를 타고 미용실을 방문했고 이 사실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올해 30살인 어맨다 스탠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몇 장의 사진을 올렸어요. 하나는 금발의 블론디예요. 아마 거기 가서 애리조나 가서 금발의 블론디를 한 것 같아요. 굉장히 멋있게 나왔는데 그 블론디 헤어의 흰색 티셔츠 청바지 차림이었고 나머지 사진은 뭐 자신의 어린 딸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었고 또 미용실에서 서비스 받는 모습 또 중간에 이동하면서 그 도로에서 찍은 사진들 다양한 사진들이 올라왔는데 어맨다 이 스탠튼은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Never been so early to a hair appointment in my life. 내 인생에서 헤어살롱 약속 때문에 이렇게 일찍 일어난 적이 없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캘리포니아에서 애리조나까지 차를 타고 왔다 갔다 그것도 미용실 가서 머리 하기 위해서 이거는 정말 대단한 정성이 아닌가 싶은데요. 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아만다 스탠튼의 인스타그램에는 일부 비난의 글도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그 내용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어맨다 스탠튼의 인스타그램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난의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세이프 앳 홈 행정명령이 요즘 완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계속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TV 스타가 타주까지 원정을 가서 머리하고 온 것을 굳이 SNS에 올려서 자랑하듯이 한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딸을 같이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네. 어린아이까지 데려간 것은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지적. 그리고 이 인스타그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노상방뇨했다는 내용까지 올렸어요. 어맨다 스탠튼이 캘리포니아 집에서 애리조나 헤어살롱까지 몇 시간이 걸리는 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수시간이 걸린 장거리 운전이었다 이렇게 전하면서 중간에 도로에서 차를 세웠다고 언급하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공중 화장실 사용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 자기는 이 사람들이 없는 그 캘리포니아에서 애리조나까지 가다 보면 사막이 많죠. 뭐. 그러니까 사람들 없는 곳에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우고 노상방뇨했다고 이렇게 글을 올린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공중 화장실이 굉장히 위험한 건 사실인데 그래도 이렇게 대놓고 또 노상방뇨한 걸 자랑처럼 올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이제 비판을 가한 거고요. 물론 이제 본인이 아니라 딸의 노상방뇨를 도운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지만 어찌 됐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딸의 어머니거든요. 이 어맨다 스탠튼이. 근데 자신의 딸을 데리고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한 거는 아이에게 너무 지나치게 좀 힘들게 만든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었는데 그러자 어맨다 스탠튼이 글을 올렸어요. 다시 글을 올려서 자신의 행위를 변호했는데 평소에 자신이 굉장히 외출지향적인 그런 사람인데 계속되는 락다운 속에서 최근에는 정말 상당한 정도로 이 불안감이 커지고 우울해져서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그래서 본인도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가서 좀 기분 전환도 할 겸 바람도 쏠 겸 그렇게 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물론 애리조나가 멀긴 하지만 자기가 차를 몰고 거기까지 갔다 온 것이고 그리고 자기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딸을 위해서 자신의 딸이 킨슬리입니다. 이름이 킨슬리스 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킨슬리스의 데이가 됐다. 그래서 딸 킨슬리의 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했고 엄마로서 후회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보면 단순한 해프닝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아는 TV 스타의 해프닝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그래서 사실 캘리포니아에서 애리조나까지 차를 끌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것도 자고 오는 것도 아니라 당일 코스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그 자체도 힘든 일이고 웬만하면 하지 않을 일인데 너무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락다운되어 있는 상황이 스트레스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벌이지 않았나. 그래서 이 비난의 글도 많이 올라오지만 또 이 어맨다 스탠튼을 또 지지하는 글도 좀 많이 올라오는 거. LA에서 피닉스까지 간다 그러면은 한 6시간 달릴 그렇죠. 거예요. 달릴 그렇죠. 거예요. 요새 뭐 후웨이가 텅 빈으니까 뭐 한 6시간이면 갔을 텐데 왕복 12시간에 거기서 한 4시간 있다 16시간. 아이고 뭐 중간에 뭐
저 사막에서다가 이 소변도 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그래도 그렇지 그게 뭐 그렇게 또 자랑이라고 그걸 또 올리나. 나 참. 자, 그런가 하면 주류 통제국 ABC가 이곳 캘리포니아 지역 식당과 술집 영업과 관련해서 새로운 정책을 좀 시행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우리가 관심이 가는 대목인데요. 네. 사실 그 식당 같은 곳들이 실내에서 영업을 하는 게 기본인데 베이스인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니까 지금 실내 공간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가장 위험한 공간이다 보니까 이 식당들이 지금 투고밖에 못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럼 무슨 답이 있을까? 이제 그게 관심이었는데 지금 주류통제국 ABC가 하나의 지금 가능성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식당 술집들의 야외 영업을 지금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류통제국 Alcohol Beverage Control ABC는 앞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야외 식당, 야외 술집을 활성화할 그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Temporary Catering Authorization에서 밝혔는데요. 이 Temporary Catering Authorization TCA는 캘리포니아 지역 내 식당들과 술집들에게 이 야외 공간에서 음식, 주류, 음료 등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좁은 실내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있는 것 자체가 지금 행정명령 때문에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설사 그걸 해제해 준다 하더라도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위험하다는 걸 다 알았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식당이나 술집의 정상 영업이 참 어려운 과제로 지금 떠올랐는데 이 요식업소들의 활로를 찾아주기 위해서 주류통제국이 야외 영업을 적극 지금 권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류통제국이 추진하는 대로 이 야외 영업이 가능해진다면 식당들은 이제 사이드워크, 인도라든가 뭐 파킹lot, 주차장에 이 테이블 갖다 놓는다든가 같은 사람들이 거기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페리오라든가 이런 게 있는 곳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없는 곳들은 야외 공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파킹랏이나 이런 인도나 이런 하여튼 식당 주변에 그런 공간이 있으면 그걸 그냥 활용해도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주류통제국이 얘기하는 그런 야외 영업 권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야외 영업을 허용하게 되면 또 이 너도 나도 식당이나 술집들이 너도 나도 야외 영업을 하게 되면 또 야외에 또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실내보다는 야외가 낫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야외라도 다닥다닥 붙어 앉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너무 사람들이 몰리는 경우를 대비해서 엄격한 제한을 가해서 실시할 그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지역의 이 식당이나 이런 술집 같은 곳들, 그러니까 주류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업소들은 그 주정부나 카운티 정부의 그런 코로나19 관련한 이 행정명령이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스테이지 4까지 가가지고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이런 야외 영업을 할 수 있다. 일단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사실 실내에서 영업하는 게 그런 코로나19와 관련된 행정명령이 해제된다고 해서 안전하냐. 그렇게 딱 집어 얘기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일단 가이드라인 이렇게 잡았는데 그 시기가 더 날 수 있을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주류통제국이 나름대로 굉장히 감시하면서 이렇게 야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줄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식당이나 술집들이 야외에서 영업을 네. 할 때 그냥 하면 안 되는 거고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야외 영업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그래서 식당들이나 술집들은 사전에 반드시 주류통제국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네, 그래서 주류통제국 승인을 받은 식당들이나 이 술집들은 주차장, 뭐 인도 등을 비롯해서 업소 인근에 가능한 어떤 그 공간이 있으면 거기다가 뭐 음식을 갖다 주고 술을 갖다 주고 또 음료수를 갖다 주면서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려면 주류통제국으로부터 허가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ABC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서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이제 그런 곳들이 허가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식당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류를 팔고 또 요리된 음식을 손님들에게 파는 그런 업소들이 이 야외 영업, 그 주류통제국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야외 영업의 이제 대상 업소들이 될 것 같습니다. 주류통제국은 그리고 이 푸드트럭 있지 않습니까? 네. 푸드트럭들은 사실 푸드트럭은 음식을 받으면 야외에서 먹는 예, 거잖아요, 기본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푸드트럭이 모여서 영업할 수 있는 거대 야외 공간 영업을 좀
더 많이 지금보다 어. 더 많이 허가해줄 그런 계획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푸드 트럭을 활성화시켜서 그러니까 아마도 캘리포니아가 궁극적으로는 이 식사하는 거를 실내에서 실외로 끌어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게 잘 된다면 이런 것들이 시도가 잘 된다면 앞으로는 이제 우리 시대에는 이제 코로나19 시대에는 식당이 실내가 아니라 야외로 바뀌는 게 아닌가.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은 이제 필수적으로 야외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라는 게 실내는 너무나 위험하고 실내보다는 실외가 그래도 안전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야외 영업이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ABC 구상이 얼마나 현실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손님들이 또 좋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유럽에 가면은 노천 네. 길 앞에 이렇게 가게는 안에 있고 네. 또 밖에 이제 그렇죠. 이렇게 저 밥상들 저희 뭡니까 이 테이블 놓고 쫙 앉아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뭐 많지 뭐 거의 대부분이죠 뭐 사실 유럽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헐리우드나 웨스트LA 가보면은 길가에 그러니까 굳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그 식사하거나 커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백인들이나 타 커뮤니티 사람들 보면 죄다 그냥 밖에 나와 있어요. 햇빛 쪼이면서 일광욕 하면서 커피 마시고 대화 나누는 모습 볼 수 있는데 유럽은 좀 광장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건 참 네. 좋은데 여기는 말이죠. 광장은 또 그렇게 없고 네. 그냥 전부 많이는 밖에다 한다 그러면 자기 가게 앞에 앞에 있는 뭐 인도에다가 인도에, 차릴 네. 거 아니겠습니까? 인도에다가 조금 뭐 한쪽에다가 그래서 아마 그래도 낭만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예 식당이 사라지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좀 네. 발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주차 공간이 넓은 그런 곳일수록 좀 좋을 것 같아요. 글쎄 그러면 말이야. 그 주차 공간 일부를 이렇게 영업하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건 괜찮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네, 좋은 뭐 아이디어인 그런 것 느낌은 같아요. 좀 듭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